네. 그때만 해도 이제 오빠야가 이제 막 역주행하고 이제 점점 찍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는 이제 그 당시에 역주행하는 기분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때 이제 서울에 처음에 올라와가지고 그 인디 공연을 하고 이런 시절을 한참 얘기를 했던 걸로 하는데 이제는 그 생활 패턴, 생활이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좀 기다림을 많이 하고 왔어요. 그리고 노래 되게 계속 잘 들었는데 분위기는 되게 좋았는데 사실 신현은이와 그 가장 그러니까 매력적인 부분이 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여기 지금 보니까 가사가 안 들리고 팬들이 막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연을 많이 활동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주어 나갈 것인지 먼저 과거와 현재를 좀 과거에?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일단은 그 당시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2012년, 2013년도부터 홍대라는 곳에 대한 환상을 품고 제가 서울로 올라오기도 했었어서 그 당시에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인디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근데 그 타이틀을 버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클럽 공연하고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런 생활을 지내면서 지금의 회사도 만났게 됐고 너무나 좋은 추억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를 많이 변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당시보다 텔레비전도 나오고 새로운 큰 공연도 많이 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인터뷰도 많이 했을 거고 한데 그 당시랑 지금이랑 차이 나는 건 그 정도. 그리고 늘어난 약간 인지도라 그래야 돼, 많이 알아봐 주시는 거 외에는 마음가짐은 뭐 100% 똑같은 사람은 없겠다마는 그래도 조금씩 좋은 방면으로 변하면서 계속 음악에 대한 열정 같은 건 변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게 꼭 뭐 인디밴드 그리고 뭐 지금 시간이 지나서 어떤 걸로 변했다 이런 걸로 형언하긴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냥 똑같이 음악을 사랑하고 똑같이 밴드 음악을 하는 그런 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금전적인 거요? 금전적인 부분 말이에요. 어느 정도 되면은 지금 어느 정도 살고 있고 이런 실질적으로 좀 느낄 수 있게 좀 말씀 예를 들어서 말씀. 그때 이제 힘들었을 때와 저 같은 일단은 제가 먼저 네, 말할게요. 루트 씨가 말씀해 저 주세요.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800원짜리 사발면을 먹는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뭐 1+1 그런 사발면을 먹었는데 지금은 참깨라면을 그냥 사먹는 그런 느낌? 네. 현실적이네요. 네. 네. 확실하게 이해가 됐어요. 네. 확실하게. 김치도 사 먹죠? 김치는 이제 저는 편의점에서 사 먹어요. 그래요. 말 나은 거죠. 네. 마트가 아닙니다. 말을 다 해보죠. 네, CU 세븐일레븐 알죠? 비싼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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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서 한 번씩 양말도 거기서 사요. 3,000원 주고. 네. 사치를 조금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사치를 너무 이게 하지만 예전에는 빨래도 열심히 하고 되게 엄마가 보내준 냉이 나물 같은 거 해가지고 된장찌개 끓여 먹고 소박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패스트 음식이 그런 음식이 있잖아요. 배달 시켜 먹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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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등급이 높더라고요. 그 배달에 그거 있잖아요. 네네네. 정점을 찍었습니다 지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희 저 씨도 같은 또, 네. 경우에는 많은 것들이 그래도 변하긴 변했겠지만 서울 와서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봤어요. 어떻게 보면은 서울 올라와서 그렇게 큰 수입 같은 건 일단은 없었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있을 수 있었는데 작년에 그러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음악 하시는 것도 걱정도 많이 하셨고 반대를 좀 하셨던 상태라서 언젠가 내가 꼭 보여줘야지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엄마 아빠께 용돈도 드리고 그리고 스스로도 꼭 원하던 거 못 사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제가 큰마음 먹고 사보기도 하고 그리고 은혜 받았던 어떤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 있잖아요. 네, 네, 힘들 때 그런 분들 찾아뵈어서 또 보은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잠깐만 우리 루트 씨가 다시 얘기해야 될 게 우리 현희 씨는 엄마한테 용돈 드리고 이제 뭐 컵라면 사 먹고 김치 사 먹고 양말 산다고 하니까 우리 또 부모님한테 한마디 빨리 하세요. 지금. 아차했습니다. 네. 저는 그 부모님한테 용돈은 못 드리고 그냥 신용카드를 엄마 거 아빠 거 하나씩 그냥 챙겨드렸습니다. 네, 한도는 제가 조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과 또 많이 달라지는 게 달라지고 어머니가 있네요. 한 번씩 좀 이상한 데 돈을 쓰셔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농협에서 25만 원을 어떻게 쓰는 네. 농협 마트 있잖아요. 하늘로 네. 마트. 거기서 25만 원씩 쓰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참 어머니랑 멋있다고 얘기해보세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굳이 얘기, 아, 네, 네. 아, 어머니랑 꼭 오늘 이야기 하세요. 알겠죠? 그냥 저는 네, 오랜만에 한번 알겠습니다. 또 기자님이 질문해 주신 게 가사였어요. 네. 우리 신현이와 김혜태는 정말 가사가 매력적인데 오늘 공연에서 밴드 소리 그냥 들리지가 않았다. 네. 그리고 사실 작사 작곡을 신현이 씨가 했잖아요. 좀 그 얘기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항상 곡 쓸 때마다 그전 앨범들이랑 변한 건 없어요. 가사 쓸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고 정말 가사를 열심히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 공연장을 라이브로 밴드로 들려드리다 보니까 약간 가사가 잘 안 들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사 혹시나 기자님께서 궁금하시다면 꼭 음원 사이트에서 한 번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나 MR 밴드가 아닌 공연 같은 경우에서 저희는 이제 MR 무대도 가능하고 이렇게 네. 밴드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두 가지의 무대의 장점들이 다 있어요. 그 대신 밴드로 하면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 악기들에 붙여서 가사가 조그맣게 들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밴드 사운드가 또 심장을 때리는 쿵쿵거리는 또 이런 현장감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고 또 MR로 무대를 하거나 또 방송에서 무대를 할 때는 조금 더 가사를 잘 들으실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장점을 다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요.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경 하경원 기자고요. 네, 네, 노래 좀 중간부터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이제 가사 뭐 아까 얘기도 잠깐 나오긴 했지만 좀 이렇게 주변에서 동나이 때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상적인 경험들에서 이렇게 특별한 부분을 추출하는 능력이 아무래도 이제 공감대를 사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전에 음악만 몰두하실 때보다는 지금 이제 많이 바빠지신 상황이다 보니까 좀 곡 작업하면서 이럴 때 이렇게 리프레싱이 많이 돼야 좋은 소재나 가사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래싱이 뭐 좀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뭐 재충전하는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무튼 그런데 좀 바빠지셨으니까 좀 가사를 생각하거나 좀 이렇게 내용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좀 여유가 없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이번 앨범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좀 소재를 삼아가지고 어떤 좀 아이디어로 이렇게 좀 곡들을 만들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두 분 소속사가 그래도 인디에서는 좀 큰 회사의 산하에 있는 문화인이라는 회사에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저는 뭐 배고파야 음악을 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맞는 것 같고 또 좀 불러야 잘할 수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좀 좋은 소속사의 든든한 지원에서 좀 달라진 부분들이 또 예전에 또 자체적으로 음악 하실 때하고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먼저 기자님께서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우리 곡을 좀 나타내게 된 아이디어 있잖아요. 어디서 곡을 좀 영감을 받고 어떤 아이디어를 곡을 쓰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곡 작업 스타일이 그 반주라 그러죠. 악기 먼저 이제 반주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사를 쓰는 스타일인데 그렇다 보니까 일상이 바쁘고 스케줄이 바빠도 반주만 시간 내서 만들어 놓으면은 차를 이동할 때라든지 그 만들어 놓은 음악을 들으면서 이 곡 분위기가 이런데 여기다 이런 가사 붙이면 되게 잘 어울리겠다 하는 식으로 곡을 만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사 쓰는 데는 크게 여유가 없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영감이나 이번 앨범에 어디서 좀 영감을 받았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거의가 2014년 데뷔한 음원 캡송부터 시작해서 다 저희의 그냥 소소한 경험들, 일상들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아요. 너희는 왜 사랑 노래는 많이 안 써? 어떻게 보면 막 널 사랑해 왜 날 떠났니? 막 이런 내용들도 많잖아요. 요즘 네. 음악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아니 이런 노래가 아니고 이런 내용의 사랑과 이별 이런 네, 거가 네, 네.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자를 샀는데 오늘은 모자를 안 샀어 이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파라다이스처럼 너무 지루한데 일상 속에서 빨리 도피를 좀 해보자. 아니 알콩달콩처럼 내가 사랑에 빠졌는데 어쩌지. 아니면 난 짜장 넌 짬뽕처럼 나는 짜장이고 너는 짬뽕 우리는 너무 운명이야. 약간 이런 정말
뻔하지 않은 내용을 경험에서 좀 풀어내는 그런 거가 조금 중점적. 그거 그냥 우리의 경험이 영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일상에 가까이 있는 음악을 한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예전에 음악할 때랑 지금 음악할 때 지금 지원군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사실은 다른 점이 있다면 얘기도 좀 해주시고. 사실 다른 점도 있고 같는 게 아니고 같은 점도 있는데, 지금 소속되어 있는 문화인이라는 회사가 저희가 회사가 바뀐 게 아니고 저희가 활동을 2012년도부터 했는데 2014년에 데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쯤에 회사를 만난 건데, 그 당시에는 지금 소속사 문화인의 이름이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다른 이제 디오션 뮤직이라는 회사였는데, 지금의 대표님이랑 같으세요. 그때는 지금처럼 뭐 큰 회사는 아니었고, 그렇게 저희가 밴드 루키를 뽑는, 이제 신인 밴드를 뽑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으로 만나가지고 대표님을 만나게 돼서 되게 저희가 힘든 시절부터 대표님과 함께 해오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도 2년이라는 시간을 저희 둘이서 아무 회사나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배고파야 음악이 나온다고 하시는데 배고프면서 음악을 했는 경험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디오션 뮤직이라고 지금의 대표님을 만나서 약간 배고프면서도 가끔씩은 배도 부른 그런 생활도 했었고요. 그리고 다행히 그 회사가 지금의 문화인에 소속이 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님 그 회사가 문화인에 됐다 해야 되나? 이걸 뭐라 그래야 되죠? 거의 합병이라는 어려운 단어 써도 될까요? 아무튼 함께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아니고 저희는 줄곧 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회사가 저희도 모르게 커져버렸는 걸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커즈씨가 참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달라진 점? 그러니까 회사가 커진 게 달라지긴 했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든든한 지원군들이 많이 느셨죠. 그리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많이 늘었고요. 그게 달라진 점인데, 음악을 향한 열정, 그리고 사랑은 같고, 그리고 저희는 배고픈 거, 덜 배고픈 거, 조금 배고픈 거, 배부른 것까지는 아니고 지금의 오기까지 다양한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굳이 뭐 지금의 회사에도 감사했고, 그 전에 디오션 뮤직 시절에 우리 대표님 회사에도 감사했고, 우리 둘이 노력했던 것들에 대한 생활에도 정말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루트 씨는 배고플 때 음악 어떻게 했어요? 배고플 때랑 배부를 좀 다른 점이 살짝 있다면 한마디로 정리해서. 배고플 때는 이랬다. 배부를 때 지금은 좀 좋다. 이렇게. 배고플 때는 음악을 살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만약에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배부른 거를 못 잊어가지고 또 살기 위해서 음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런 그 돈적인 욕심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좀 배가 좀 행복해야지 좋은 음악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배고플 때도 행복하고 배부를 때도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언제나 본인 스타일로 행복하게 음악을 한다. 저희는 진짜 배고픈 시절에도 진짜 행복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힘들었다고 생각이 안 들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인간극장 같네요. 그때 그 돼지고기 무한리필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 당시에 돼지고기 무한리필집에서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그냥 너 시켜 먹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많은 발전이 있었네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또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마지막 질문 있으시니까요.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왼쪽에서. 안녕하세요. 세계일보 이복진 기자인데요. 제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신현이가 김루트 노래가 좀 어쿠스틱 사운드나 밴드 사운드가 좀 강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파라다이스는 생각보다 그런 사운드가 좀 약한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말콩갈콩에서는 좀 밴드 사운드가 다시 나오긴 했는데, 이번 그 타이틀은 좀 EDM, 일렉트로닉 사운드가 좀 강한 것 같은 느낌이어서 혹시 약간 트렌드를 따라가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시도를 하시는 건지, 밴드 색깔이 바뀌는 거에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항상 그 전에 인터뷰할 때도 저희는 하얀 색깔 같은 밴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색깔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만의 스타일로 또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어쿠스틱 듀오니까 무조건적으로 어쿠스틱 음악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일단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파라다이스라는 곡이 어쿠스틱 사운드가 조금 적을지라도 저희는 이 곡이 타이틀곡으로 굉장히 어울린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도라고도 생각했고, 그리고 또
많이 대중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를 이제 타이틀곡으로 삼게 됐고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저희가 어쿠스틱 기타를 사용하고 어쿠스틱 사운드를 지향한다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거는 어쿠스틱이 항상 들어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다른 페스티벌에서도 이제 신현이와 김루트 공연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공연에서 봤을 때 아까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뭐 신흥 종교 집단 교주 같은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모습들의 반의 반 좀 안 보여주신 것 같아요. 열정을 좀 숨기신 것 같은데 평소 그런 페스티벌에서 이렇게 팬들을 이끄는 어떤 원동력? 이렇게 흔히 말하는 아까 본인도 좀 남들과 좀 다르다 이렇게 무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똘끼 같은 게 어디서부터 나오셨는지. 그 똘끼의 원점을 찾아봅시다. 똘끼의 원점. 네. 사실은 우리 엄마께서 이러시거든요. 저희 엄마께서 정말 저랑 똑같으시고 피는 속일 수 없다고. 네. 네, 어머니께서도 일단 끼가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저희 둘이 같이 있을 때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 저도 똘끼가 있지만 오빠도 저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똘끼를 또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두 개가 잘 맞았을 때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저희가 왜 오늘 되게 약간 떨려 했었냐면은 저희는 관객 반응을 되게 흡수해가지고 그거에 조금 더 이제 공연을 좀 더 격하게 한다든지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오늘 되게 새로운 경험했다고 일단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더 힘입어서 더 소위 말하시는 교주 같은 느낌을 연출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그런 걸 관객분들께서도 많이 잘 따라해 주시는 바람에 재밌게 무대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둘이서 또 만담이라든지 네네, 또 그렇죠. 어떤 무대에서의 보여주니까. 모습이 굉장히 잘 그렇게 표현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루트 씨의 똘끼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요새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약간 똘끼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많이 아끼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말을 많이 아낀다. 네, 원래 저도 오버하면 저 똘끼를 더 단전에 있는 똘끼를 딱 올리면 진짜 확실한데 둘 다 똘끼면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약간 쇼케이스에서 네. 아빠 같았어요. 좋은 역할을 많이 해줬어요. 어. 진정해라. 이 단어는 그게 아니다. 진정해줬는데 원래는 더 심하다 이거죠? 네, 오늘 약간 둘 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 보니까 열정은 있었는데 약간은 조금 떨렸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질문할게. 우리 이번 앨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한다면 공약 하나 있을까요? 공약? 1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약 아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뭐 하지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의 아까도 질문 주신 것처럼 저희가 어떻게 보면 홍대 뭐 인디 밴드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본거지인 홍대에서 게릴라 콘서트를 하면 어떨까? 왜냐면 저희가 활동 초창기에 홍대에서 버스킹이라든지 갑자기 나타나서 버스킹도 하고 네네.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직접 오빠야라는 앨범이 나왔을 때 엽서를 직접 자필로 만들어서 버스킹하면서 돌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희가 열심히 해서 그 당시의 시절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다시 돌아왔어요 하면서 홍대에서 다시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게릴라 콘서트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죠? 금의환향. 금의환향. 네,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각오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루트 씨부터 얘기해 주시죠. 각오 한마디 앞으로의. 저희가 계속 음악을 내고 음악을 쓰고 음악을 작곡 작사하고 활동을 하는데 그냥 저희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힘이 드신 분들은 힘이 났으면 좋겠고 행복하신 분들은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좀 그분들 마음에 저희가 조금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보탬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평생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는 현 씨도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진짜 단 한 번도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진짜 서울 온 거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음악하는 게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음악이 아니면 딴 걸 뭐 하고 살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해봤을 정도로 너무 음악이 좋고
노래 부르는 게 좋고 만드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더 행복하려면 저희가 이제 음원이나 결과물을 냈을 때 많은 분들이 함께 응원해주시고 함께 들어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면 칭찬을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는 책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현이와 김누트가 더 열심히 음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이번 앨범도 시간 나실 때 많이 들어주셨으면 하고 오랫동안 재밌게 솔직하게 음악하는 팀이 될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든 쇼케이스를 거의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의 응원, 뜨거운 관심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현이와 김누트 두 번째 앨범 The Color of 신누트 쇼케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인데요. 이걸 찾아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